하하. 언더테일에서 등장하는 캐릭터인 센즈의 이름은 유명한 글씨체 중 하나인 코믹 센즈에서 따와서 만들어졌는데요. 코믹 센즈 글꼴 이름에서 앞부분만 떼와 센즈의 이름을 센즈라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센즈의 대사가 나올 때는 기본 글씨체를 코믹 센즈로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센즈는 언더테일에서 유일하게 두 가지의 글씨체를 사용하는 캐릭터이기도 해서 몇 가지 상황에서는 코믹 센즈가 아닌 산세리프 글씨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언더테일이 한글화는 DC 인사이드의 네티즌들이 비공식적으로 꾸린 팀 왈도에서 진행했는데, 팀 왈도는 센스있게 센즈의 한글 대사들을 산세리프 글씨체와 비슷한 굴림체로 번역해 호평을 받기도 했죠. 언더테일 내내 센즈의 대사는 소문자로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일부러 동생인 파피루스의 대사들은 대문자로, 센즈의 대사는 소문자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센즈가 사람들에게 유명해진 이유는 바로 와 센즈 아시는구나 밈인데요. 이 밈은 어디에서건 센즈를 보면 와를 외치는 밈입니다. 사실 이 밈의 유래는 와 센즈, 와 파피루스 라는 TV풀 구름에서 시작해 나중에는 와 센즈 언더테일 아시는구나 라는 밈으로 발전한 밈이죠. 결국 이 밈은 다른 곳에서도 와 땡땡 아시는구나 라고 활용되기도 하고, 아이스크림 와와 합쳐서 결합한 사진도 만들어졌는데요. 아직도 해골만 보이더라도 와 센즈라고 외치는 등 2015년에 출시된 언더테일이 곧 10주년을 바라보고 있지만 아직도 센즈 밈은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센즈 밈에서 사용되었던 겁나 어렵습니다도 아직까지 쓰이고 있는데요. 이 밈은 다른 게임이 어렵다고 말할 때 땡땡땡 게임 겁나 어렵습니다 라고 쓰이고 있죠. 언더테일의 괴물들은 모두 과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센즈와 파피루스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의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서 여러가지 썰이 돌아다니는 캐릭터인데요. 센즈는 게임 중 피가 흘리면서 화면 밖으로 나간 뒤 먼지가 되면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언더테일의 세계관에서는 괴물은 피가 없고 인간은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센즈는 괴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델타룬에서 등장하는 어둠 세계의 주민인 다크너를 이기는 방법은 상대를 힘들게 만들고 지쳐 잠들게 만들어야 하는데, 플레이어들이 센즈와 싸울 때에도 막바지에 센즈가 헉헉대는 점 때문에 센즈가 다크너라는 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다크너들의 모습을 유지하고 움직이려면 본인이 태어난 어둠의 셈의 영향을 받아야 하는데, 센즈는 현실 세계에서 멀쩡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다크너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센즈는 사실 어둠의 셈의 영향을 받지도 않고도 현실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특별한 다크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센즈의 정확한 정체는 토비 폭스가 센즈의 설정을 밝히거나 얼른 새 게임을 발매해서 알리는 방법 외에는 확신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더 게임 시오리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매스트팻은 토비 폭스가 과거에 만든 어스바운드 할로윈 핵과 센즈의 출연작인 언더테일이 같은 세계관이라고 주장하며, 사실 센즈의 정체가 돌아오지 못한 네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토비 폭스는 팬 이론들은 재밌지만 16살 때 만든 것까지 주목받는 것은 부끄럽다 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며 매트팻의 의견이 틀렸다고 말했죠. 거기다 센즈가 말할 때마다 나오는 효과음과 스펀지밥의 뚱이의 목소리를 계속 반복시키게 되면 나는 소리가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 센즈는 뚱이었다라는 드립까지 만들어졌어요. 센즈는 언더테일 1.05 버전 전까지 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물론 대사를 하나도 하지 않은 건 아니고 몰살루트에 있는 대사 중 일부가 오류 때문에 누락되어서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해 1.05 버전에서 수정된 적이 있습니다. 언더테일에서 주인공이 센즈와 싸울 때 나오는 노래인 메가로바니아는 과대망상증, 과도한 권력욕이라는 뜻을 가진 메가로매니아라는 단어에서 따와 만들어졌는데요. 곡 자체는 스트리트 파이터 2, 마리오 RPG 시리즈 등의 노래를 만든 작곡가인 시모무라 요코가 작곡한 메가로매니아에서 영향을 받았죠. 그러나 센즈는 과대망상, 권력 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오히려 주인공이 괴물들을 물리치는 권력에 관심 있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이 노래는 주인공의 테마곡이다, 플레이어가 센즈랑 싸우는 게 아니라 센즈가 플레이어랑 싸우는 거다 라고 말하는 유저들도 있습니다. 메가로베니아 노래는 언더테일의 제작자이자 작곡가이기도 한 토비 폭스의 간판곡인데요. 이 점 때문에 센즈가 짜증나는 강아지에 이어 작가의 두 번째 오너 캐릭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짜증나는 강아지는 언더테일에서 센즈와 파피루스가 내는 단어찾기 퀴즈의 일러스트로도 등장해 두 오너 캐릭터가 한 번에 만나는 장면도 나오죠. 센즈는 늘 푸른 후드 점퍼를 입고 연분홍 슬리퍼를 신은 뒤 후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점 때문에 아마존의 한 파란색 후드티 상품 페이지에 센즈 코스프레를 하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상품 페이지의 연관 검색어와 관련 상품 목록이 전부 해골 관련 상품으로 바뀌기도 했죠. 그러나 이 상품은 판매를 중지했고, 현재는 언더테일 팬게이머 사이트에서 진짜 센즈 후드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서 이 사건은 웃긴 해프닝 정도로 지나갔습니다. 언더테일에서 등장하는 태미의 크기를 대형견으로 잡고 각 캐릭터의 키를 예측해본 유저가 있었습니다. 이 유저의 추정에 따르면 도트상인 센즈의 키는 60인치 152cm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나 주인공이 센즈보다 1픽셀이 작아 58인치 147cm로 추측되고 있기 때문에 주인공보다는 확실히 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센즈는 오른손을 항상 주머니에 넣어둔 채로 악수를 할 때도 공격을 할 때도 상처를 잡을 때도 모두 왼손만 사용하고 있어서 왼손잡이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급한 상황이 아닌 악수할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양팔을 모두 써도 힘든 공격 상황과 상처를 잡을 때는 양손을 쓰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실 센즈는 오른손이
근본이 없는 거 아닐까? 라는 추측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나중에 주인공이 전투 중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구간에서 자비를 베푼다는 선택지를 선택하면 오른손을 보이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센즈의 오른손은 존재합니다. 센즈는 언더테일에서 함께 등장하는 파피루스와 형제 사이이고 스노우딘이라는 지역에서 함께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파피루스와는 다르게 키가 작은데 대신 파피루스보다 옆으로 커서 둘이 서 있으면 홀쭉한 캐릭터와 뚱뚱한 캐릭터가 콤비를 이루어서 같이 붙어 다니는 뚱뚱이와 홀쭉이 클리셰에 딱 맞게 보이죠. 센즈와 파피루스는 작중 눈이 많이 오는 스노우딘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 지역은 눈 속에 갇힌다는 뜻의 스노우딘이라는 영어를 이용해 스노우딘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둘이 사는 집은 동생인 파피루스가 집이 가격이 싸서 구입했어 라고 말하지만 정작 이 집의 주인은 센즈라서 집세는 이 말을 한 파피루스가 아니라 센즈가 내고 있어요. 주인공이 그릴비에서 센즈와 함께 밥을 먹을 때 음식에 케첩을 뿌리지 않겠다고 말하면 아예 케첩을 병채로 들이키는 모습을 보여줘서 센즈는 케첩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 이때 케첩을 뿌리겠다고 말하면 음식에 케첩을 너무 많이 넣어서 아예 범벅을 만들어버리는 걸로 보아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긴 하지만 본인은 어떻게 해서든 케첩을 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파피루스에게 전화를 걸면 센즈는 체력이 정말 약해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게임 내 자료에 의하면 센즈의 체력이 1이라 동생 파피루스의 말처럼 센즈는 정말 체력이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센즈의 체력 이슈 때문인지 언더테일 센즈전에서 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센즈의 체력이 나타나지 않고 강한 피해만 출력되는 것도 센즈만의 특징입니다. 토비폭스가 말하길 센즈는 성적인 것을 귀찮아하는 캐릭터라고 말해 본인이 귀찮음 때문에 성적인 요소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다고 하며 매번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이유도 사실은 옷을 갈아입기 귀찮아해서 매일 파란색 후드티와 분홍 슬리퍼를 신는 이유 또한 귀찮아서 안 갈아입기 때문이라고 밝혔죠. 정말 옷을 잘 안 갈아입는지 마지막에는 센즈가 옷을 갈아입는 것은 바다가 갈라지는 일과 같다 라고 말하며 센즈가 옷 갈아입는 장면은 모세의 기적만큼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토비폭스는 본인의 트위터에 올리는 글들은 실제 공식 설정이 아니라고 말해서 이 설정들은 실제 센즈의 공식 설정은 아니라고 밝혀졌죠. 센즈는 넉살 좋은 성격을 가진 데다 본인이 해골이라 그런지 뼈에 대한 말장난을 잘 치는 모습을 보여줘서 괴물 세계에서 많은 친구가 있는데요. 하지만 매사를 귀찮아하는 성격 때문인지 주인공이 언다인과의 전투 중 할랜드로 도망가다 보면 다리 앞 초소에 센즈가 있는데 보초를 서는 게 아니라 졸고 있거나 파피루스와 함께 경비일을 하면서 난 경비 업무에는 관심이 없어 라고 말하는 등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잘 하지 않고 또한 할랜드에서 핫도그를 판매할 때에도 지붕 위에 눈에 쌓여 있어서 옆에 괴물이 저 해골은 저 눈을 치우지 못할 정도로 게으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언더테일 세계관 내내 게으르다는 묘사가 등장해요. 센즈의 스팀 트레이닝 카드 아이콘에서도 검은 배경에 조명만 비치고 있고 정작 캐릭터는 아무도 없는데요. 전체 일러스트를 열면 그제서야 센즈가 보이는데 이때도 조명 옆에서 서서 졸고 있어서 센즈는 잠자는 걸 좋아하고 그냥 쉬는 걸 좋아하는 게으른 캐릭터라고 추측되죠. 하지만 동생 대신 집세를 내면서 여러가지 부업을 하면서도 투정 하나 없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릴비에서 주인공과 센즈가 식사할 때 파피루스는 형이 게을러서 걱정이라고 말하지만 센즈는 주인공에게 내 동생이 정말 죽여주지 않아? 라고 말하는 등 동생인 파피루스를 많이 아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센즈는 언다인과 함께 언더테일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둘뿐인 괴물이기도 한데요. 파피루스와 데이트하러 집에 방문할 때 주방에서 짜증나는 강아지를 발견하면 센즈가 방에서 나와서 트럼본을 불고 다시 들어갑니다. 센즈가 많고 많은 악기들 중 굳이 트럼본을 연주하는 설정을 넣은 이유는 센즈가 해골이니 뼈를 뜻하는 본인 이름에 포함된 악기인 트럼본을 넣었다는 설이 있기도 하죠. 센즈는 파피루스와 같이 뼈 탄막을 이용하고 영혼의 색을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변경하는 능력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나 파피루스보다 한 패턴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동생보다는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공격마저도 빨라서 유저들이 애먹는 캐릭터입니다. 거기다 가스터 블래스터라는 빈 무기와 함께 순간이동 능력도 가지고 있어서 유저가 공격을 피하더라도 유저의 영혼을 움직이게 해 빈 공격을 억지로 막게 하죠. 또한 게임 시스템을 파악하는 모습을 보여줘 언더테일의 캐릭터들 중 유일하게 유저의 공격을 피하거나 턴을 아예 넘기지 않으면 유저를 애먹이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센즈는 카르마라는 공격 방식까지 가지고 있어서 센즈의 공격에 맞을 경우 무적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탄막을 맞아도 탄막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카르마라는 단어는 혹은 업보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센즈의 카르마라는 스킬은 주인공이 이 루트를 거쳐오면서 쌓은 잘못 즉 업보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스킬이라고 해석되기도 하죠. 그래서 카르마라는 스킬은 센즈의 상대가 누군가를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등 업보를 많이 쌓은 악인에게만 위력적일 거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스킬을 사용하기 전에 센즈가 전투를 시작할 때 주인공에게 당신은 죄악의 등을 타고 오르는 것을 느꼈다 라고 말하며 주인공이 센즈와의 전투를 위해 수많은 괴물을 죽인 악인이라는 걸 다시 강조하기도 하죠. 센즈는 마지막 복도에서 주인공과 대면하는 장면이 있는데 EXP는 엑서큐션 포인트라는 말을 줄인 처형 점수를 뜻하며 LOV는 레벨 오브 바이오런스라는 말을 줄인 폭력 수치라고 말하는데요. 만약 주인공의 레벨이 높아질수록 주인공이 목적의식이 분명한 나쁜 인간이라는 평가를 내려서 만약 본인과 싸우는 엔딩을 선택하면 정말 주인공을 나쁜 사람으로 인식한 채로 싸우고 있다고 추측되어집니다. 센즈와 주인공이 싸우는 조건은 주인공이 무조건 센즈의 동생인 파피루스를 죽여야만 둘이 싸우는 스토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만약 다른 괴물들을 다 죽이더라도 파피루스를 살린다면 언더테일 스토리가 보통 루트로 바뀌어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감사 표시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 전 센즈는 동생이 인간을 보고 싶어 하는데 인간인 척 해주면 안 돼? 라고 말해서 주인공을
인간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센즈는 카르마 스킬의 탄막, 가스터 블래스터 등 여러 무기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지만 단 한 번도 본인이 플레이어에게 이길 것이라는 자신감을 바친 적이 없는데요. 거기다 플레이어를 쓰러뜨리겠다든지 막겠다라고 말하는 언다인이나 메타톤과는 다르게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경고만 하죠. 센즈가 이런 행동을 보여주는 이유는 센즈가 플레이어를 이겨서 죽이더라도 유저는 세이브와 로드를 반복하며 어떻게든 센즈를 죽이는 엔딩을 볼 것이라는 것을 센즈가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도 주인공과의 싸움을 맨 뒤로 미룬다든지 경고만 하면서 주인공이 이 선택지를 고르지 않도록 유도하죠. 거기다 본인과의 싸움을 하더라도 최대한 싸우지 않고 본인도 죽지 않기 위해서 이상한 패턴들을 섞어서 유저를 포기하게 하려고 하는 모습도 이러한 이유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센즈와의 전투 도중 그냥 다음에 벌어질 일을 알고 있자니 더 이상 신경 끄고 있기 어렵더라 라고 말하는 걸 보면 플레이어를 막는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지만 엔딩이 어떨지 알기 때문에 억지로 싸우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또한 괴물들의 수건인 지하 탈출도 주인공이 세이브 로드를 반복하면 본인도 모르게 지하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더라도 아무런 기억이 없이 다시 여기로 돌아와 있을 테니까 맞지? 라고 말하며 이미 포기한 듯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몰살 루트를 택하지 않고 만약 불살 루트를 통한 엔딩을 선택한다면 오픈카를 탄 파피루스 옆에서 세발 자전거를 타며 가다가 앞지르는 평화로운 엔딩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때 나오는 뒤쪽의 배경이 언더테일의 후속작인 델타룬에서 챕터 2의 배경 중 하나인 사이버 도시와 흡사하다는 설이 있습니다. 센즈는 후속작인 델타룬에서도 등장해 식료품점 앞이나 식료품점의 청소부로 취직하는 등 식료품점과 관련된 장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델타룬에서도 센즈가 등장하고 분량은 적지만 후반부까지 등장하면서 여러 떡밥을 뿌리고 있기 때문에 전작인 언더테일처럼 중요한 캐릭터가 아니냐는 설이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델타룬이 2021년에 출시된 데모 버전 챕터 2까지만 공개된 상태라 언제 센즈의 정체가 밝혀질지는 정식 버전이 나오거나 그 후에 게임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센즈와 싸우는 장면에서 센즈를 공격한다면 상처가 빨간색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상처가 피라고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피라면 형제인 파피루스와는 다르게 피를 가진 생명체라서 과거엔 인간이었을 거라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몇몇 유저들은 센즈가 좋아하는 케첩 먹고 상처 입어서 그냥 케첩이 보이는 거 아니야? 라는 설을 주장해 저건 피가 아니라 케첩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괴물들은 음식을 먹자마자 즉시 섭취가 완료되기 때문에 뱃속에 케첩이 드러났을 가능성은 전혀 없고 나중에는 입에서 빨간 액체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이건 피로 추측됩니다. 센즈는 집 뒤에 숨겨진 작업실을 두고 있고 시공간 연속성을 관찰하기도 했고 알피스의 연구소에서 파피루스에게 전화를 걸면 센즈가 공상과학 소설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센즈는 과거의 과학자였을 것이라고 추측됐는데요. 그러나 현역 과학자인 알피스도 모르는 주인공의 세이브 로드 능력을 인지하는 걸 보면 센즈가 뛰어난 과학자였거나 과학자를 그만둔 뒤에 주인공의 능력을 깨달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센즈는 타로카드 굿즈에서 심판을 맡고 있는데요. 이때 센즈는 눈을 반짝이고 있고 칼을 들고 있는 인간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그림자의 형태는 본인의 무기인 가스터 블래스터여서 본인을 굉장히 잘 표현한 카드로 등장하죠. 센즈는 공식 위키 채널 인기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고 유튜버와 스팀에서 센즈라는 닉네임이나 사진이 들어간 프로필을 찾기 쉬울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발자는 센즈 서바이벌 파이터라는 이름으로 센즈가 이기는 스토리의 팬게임을 개발하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패턴이 훨씬 복잡해져서 창이 움직인다던지 더블 점프가 가능한 스케이트를 타고 센즈가 지쳤을 때 괴물들이 등장해 인간을 쓰러뜨린 뒤 괴물들이 지상으로 올라가는 스토리로 등장해요. 또한 팀샐러드의 마인애플도 센즈 보스전을 만들어서 마인크래프트에서도 센즈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야마타 41이라는 제작자가 만든 애니메이션 시리즈인 더 빌런 센즈 스쿼드에선 수많은 센즈들이 등장하기도 하는 등 언더테일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애니메이션과 팬게임에서도 센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팬게임과 애니메이션 등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2016년 이후에 토비폭스가 2차 창작물 배포 기준을 낮춰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컨텐츠를 만들 수 있었죠. 센즈는 토비폭스가 만든 언더테일과 델타룬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닌텐도의 게임인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 얼티밋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센즈가 이 게임에 출연하게 된 이유는 바로 유저들의 요구 때문입니다. 유저들은 농담으로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 얼티밋이 출시하자마자 센즈 출연시켜줘라 라고 말했는데 이걸 닌텐도에서 실제로 받아들여서 출연하게 된 거죠. 유저들도 본인들이 원하긴 했지만 본인들도 반 농담으로 던져본 말이기도 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는데요. 닌텐도에서 센즈가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 얼티밋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발표할 때 라이브를 보던 사람들이 포켓몬, 롱맨들을 보면서는 좋아하긴 하지만 그저 그런 반응을 보여주는 것과는 다르게 센즈가 나오자마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며 좋아하는 걸로 봐서 센즈의 인기가 정말로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센즈는 코나미의 리딩 게임인 파품 뮤직에서도 메가로베니아 노래의 담당 캐릭터로 등장하는데요. 토비폭스는 내가 꿈꿔오던 일 중 하나가 실현되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센즈의 파품 뮤직 콜라보를 굉장히 좋아했으며 파품 뮤직 게임 개발팀에서 파품 뮤직에 센즈가 나오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만든 음악과 센즈의 모션도 귀엽다면서 만족해 콜라보 캐릭터를 만든 쪽과 원작자 모두 성공한 콜라보가 되었습니다. 센즈는 라디오에서도 출연했는데 더 세븐100 클럽이라는 기독교 프로그램의 사연으로 최근 제 딸이 폰에서 한눈이 파랗게 빛나고 후드티를 입은 해골 캐릭터 그림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라는 내용으로 라디오 사연에 센즈를 좋아하는 딸을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등장했죠. 그러나 이 사연은
사실 진짜가 아니라 한 팬이 라디오에 트롤링을 하기 위해 만든 꾸민 이야기라고 밝혀졌어요. 또한 레디 플레이어 1 영화에서도 주인공 둘이 춤을 추는 장면에서 구석에 혼자 떠있는 모습으로 잠시 등장하기도 해 정말 많은 게임과 영화 등에서 센즈를 찾아볼 수 있었어요. 오늘은 언더테일의 등장 캐릭터의 센즈에 대한 100가지 TMI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TMI 중간에 잘못된 내용이나 제가 찾지 못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포비 하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포바.